학생들 대부분이 갖고 싶은 직업 중에 1순위가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전문직은 공무원 되는 것이 피 튀기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라고 하면은 임상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공무원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 간호대를 졸업하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5년간 일해왔고 정형외과 병원 외래간호사, 개인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호사, 건강관리협회 분원상담사, 분청 의료급여관리사로 일해왔고 여러 가지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은 후에 현재는 영광병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성순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들어간 곳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어서 예민한 곳이어서 신입한테는 라인기 복잡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인큐베이터 닦고 우유 먹이고 이런 것들만 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간호사 됐나 하고 싶을 때쯤에 라인도 잡게 해주고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사지 부분 머리까지도 이제 라인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아이들 컨디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같았고 그래서 재밌었지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예민한 사람이 돼서 퇴사할 때쯤에는 후배들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상처를 받았던 후배님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옮긴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어서 1정외과부터 7정외과까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정형외과는 외래 환자가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굉장히 복잡한 정형외과였는데 병동에 있는 환자까지 내려보는 스타일이셔가지고 3교대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처치들과 많은 질환들을 배우게 됐고 지금 현재 보는 어머니들 질환들 자체도 관절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옮긴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출근하는 것이 즐겁고 이제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전부 간호사로 시작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조무사로 교체되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교체되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금연 상담사 할 때는 보건교육 전후에 해야 될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보건교육 전후에 프린트물이나 홍보물이나 사전 사업 설문지 같은 거, 강사 섭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부대나 대기업 이런 곳에 찾아가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행정파트 업무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중복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의료 상담해주고 집에 직접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원도 연계해주고 이런 형태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서러움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영광군 요량 사명보건진료소라는 곳인데요. 보건진료소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 진료를 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건강 증진의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이제 1차 진료라고 하면은 단순한 감기, 복통, 소화불량, 근육통,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을 100가지 규정된 약품 내에서 치료하고 처치하고 투약하는데 이제 7일간의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악화되면 의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의사 진단 하에 진료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질환들은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소화성 궤양, 기관지염 같은 것들도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도 당연히 있겠고요. 보건 교육이라고 하면은 계절별로는 겨울철에는 한랭 질환에 대한 교육, 인플루엔자 교육, 여름철에는 피부염 퇴혈증이나 식중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온열질환 교육, 가을철에 특히 감기 예방 교육, 예해충 예방 교육, 연지원 이제 감염병 예방 교육, 무감 검진에 대한 사업 교육, 이런 결핵 예방에 대한 교육, 폐렴 예방에 대한 교육, 소식이 교육 이런 보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건강 교실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체중이나 운동이나 걷기 등을 교육시키고요. 치매를 예방 질환 사업이나 치매 예방 교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후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자가 나오면은 치매 안심센터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 업무는 그것이지만 이제 관공서나 기타 자원이 없는 곳에서 환자들이 또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면사무소도 되어주고 딸도 되어주고 의료인도 되어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커뮤니티 케어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장이 되는 법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간호대학을 나오시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시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가고 싶은 직업 중에 1순위가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전문직은 공무원 되는 것이 PT기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라고 하면은 임상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공무원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 되시기 전에 임상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정도는 임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더라도 거의 옵서베이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어디 가서든 내가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임상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상당히 일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조금 하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항상 임상을 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거기에 발을 하나씩 담가두고 있어야 되실 것 같아요. 임상 간호사는 일단 활기 넘치고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파바바 지나가는데 보건진료소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천천히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칼퇴가 보장돼 있고 혼자 일하게 되면은 책임감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터치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대부분이 75세 이상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감정이 이입돼서 좀 삶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 넋두리를 듣고 있으면은 영혼이 좀 탈탈 털리는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이 진료소에 내원을 했는데 혈압을 재러 오셨는데 맥박을 제가 함께 쟀었는데 중간에 한 타임씩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심장 관련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뒤에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정맥하고 협심증이 나오셔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을 때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또 선배님들한테 혼이 났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